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미국 정보기관의 그린란드 감시 강화 명령, 그리고 미중 고위관리 무역협상 위에 회동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미국과 북극권의 외교적 긴장, 그리고 자원 경쟁의 최전선에 떠오른 그린란드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이번 영상은 미국 경제 전문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흥미롭고도 복잡한 국제 안보의 현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5월,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북극의 섬 그린란드에 대한 감시와 정보 수집을 대폭 강화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섬에 강한 관심을 보이며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한 이후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린란드는 북대서양 한가운데 위치한 덴마크 자치령으로 인구는 불과 5만 6천 명 남짓이지만 그 전략적 가치와 자원 잠재력은 엄청납니다. 섬에는 전기차 배터리와 군사용 장비에 필수적인 히토류 광물이 풍부하며 아직 개발되지 않은 석유와 천연가스도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이유로 그린란드는 최근 몇 년 새 국제적인 자원 전쟁의 주요 무대가 되었고, 미국도 본격적인 개입에 나선 겁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은 최근 CIA, 국방정보국, 국가안보국 등 주요 정보기관에 정보 수집 강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메시지에는 그린란드와 덴마크에서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세력을 파악하고 독립운동의 움직임과 자원 개발에 대한 지역 반응을 분석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위성 감시, 통신 탐지, 심지어 현장 정보원까지 동원해 그린란드를 집중 감시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 미국 행정부가 실제로 그린란드를 확보할 의지가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우리는 그린란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으며, 올해 3월 의회 연설에서도 국가안보와 국제안보 모두를 위해 그린란드는 필수적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실제로 그린란드를 방문해 덴마크 측과 접촉을 시도했는데요. 부통령인 제이디 벤스와 당시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월츠, 에너지 장관, 크리스 라이트가 포함된 대표단이 3월 말 이 섬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방문은 덴마크와 그린란드 정치인들에게 상당한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덴마크 총리 메테 프레데릭센은 이번 방문은 그린란드와 그 주민들에게 전혀 용납될 수 없는 압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지합니다. 그는 진짜로 그린란드를 원합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는 자원 때문만은 아닙니다. 북극 항로, 안보적 요충지, 그리고 중국의 북극 확장 견제까지 다양한 전략적 가치가 맞물려 있습니다. 하지만 덴마크는 여전히 이 섬을 자국의 일부로 간주하며 독립을 원치 않는 여론도 존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M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린란드를 무력으로 점령할 가능성을 배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돌보고 소중히 여기며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린란드는 국제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한편 정보기관의 적극적인 감시 강화에 대해 국가정보국장 툴시 가바드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사안을 보도한 것 자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기밀 정보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유출은 딥스테이트의 행위며 미국의 안보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그린란드를 둘러싼 이번 사태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자원과 안보, 그리고 미국의 세계 전략까지 맞물린 매우 복합적인 이슈입니다. 그린란드의 미래가 어디로 향할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어디까지 관철될지, 앞으로 국제사회는 긴장 속에 이 섬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그린란드를 둘러싼 복잡한 안보 경쟁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시 한번 미중 관계의 중심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스위스에서 만나 무역협상 재개를 위한 물꼬를 트려는 움직임에 대해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세계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이번 회동의 배경과 의미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회담의 주인공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와 미국 무역대표 제이미 승그리어가 대표로 나섭니다. 이들은 오는 5월 9일부터 12일까지 스위스를 방문해 중국 경제대표단과 회동할 예정입니다. 중국 측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최측근이자 부총리인 허리펑이 협상 테이블에 나섭니다. 이 회담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두 나라 사이의 무역 긴장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재협상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상호 고율 관세를 주고받은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1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 역시 미국산 제품에 125%의 보복 관세로 맞섰습니다. 그 결과 양국 간의 무역은 사실상 정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내 투자자들과 대기업들,
그리고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내 물가 상승과 공급망 위기에 직면하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일부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일방적인 양보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 중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만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중국 역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시진핑 체제는 장기적인 미국과의 갈등을 대비해왔지만 최근 중국 내 경제 성장 둔화가 심각해지면서 단기적 경제 충격을 피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다시 나서야 한다는 내부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허리펑 부총리가 스위스를 찾아 미국 측과 직접 마주 앉는 것입니다. 재무부 장관 베센트는 성명을 통해 이번 회담에 대해 국제 경제 시스템을 미국의 일개보다 부합하도록 재조정할 수 있는 생산적인 대화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회담을 대규모 무역 합의로 가는 출발점이 아니라 우선 긴장을 완화하는 자리라고 정의하며 주말 동안의 대화를 통해 다음 협상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관세 조정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협상에 나서는 것이라며 미국 측의 일방적인 관세 조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원칙은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 소사이어티의 부소장 웬디 커틀러는 양국 모두 긴장을 완화하고 재협상 구조를 설계하려는 초기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이번 회동이 실질적인 외교적 진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주의 전 상원의원 데이비드 퍼듀를 중국 주재, 미국 대사로 공식 임명하며 외교적 긴장 국면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공안부 차관 왕샤오웅에게 펜타닐 문제에 대한 미국 측 우려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마약성 진통제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민감한 갈등 이슈 중 하나로 중국 정부는 왕샤오웅 차관을 제3국에 파견해 미국 당국자들과 접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스위스 회담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사안이지만 무역뿐 아니라 안보와 약물 문제까지 협상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번 스위스 회담은 단지 두 나라가 만나 몇 마디 나누는 것 이상입니다. 미중 관계가 얼마나 위중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국제적 이벤트이며 글로벌 시장의 안정성과 공급망, 그리고 국제 경제 질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이 다시 한번 마주 앉게 된 배경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협상의 전개 과정도 함께 지켜보며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는 눈을 함께 키워나가 보시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